1,000만 원의 수익. 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네. 누구나라는 건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없죠. 네. 제 이야기도 언젠가 끝날 거고.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더 키워 부자가 될 확률을 높여라. 돈 모으는 게 처음인 사람들을 위한 경제 독립 매뉴얼. Keep going.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거 안에 카메라 있는 줄 알았으면 저 막 비비라도 좀 바르고 올 걸. 예뻐요. 네.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지. 저 오디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저 그 문자 전달해드렸으면 안 유튜브... 했어요. 진짜? 일부러 안 했구나. 저는 이제 아니까 당연히 말씀해 주셨을 줄 알고. 당연히 저희 채널 있는 줄 알았. 뽀샵 좀 해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널 모르셨군요. 아니 다독다독은 팟캐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 보정을 한번. 저희 아직 아이튠즈에 나오죠? 네. 1등입니다. 네, 아이튠즈에서는. 네. 1등이에요? 1등 독톡소 팟캐스트. 예. 1등일 때도 있습니다. 1등인 걸로. 네. 한 번 1등은 계속 1등이지 뭐. 네. 오늘 신사임당님이 나오셨어요. 주원규님. 주원규 작가님. 네, 지금 94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사실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합니다. 네. 아니 이게 유튜브라는 게 재밌어가지고 유튜브는 바로 옆자리에 있어도 딱 키면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 매체에서 유명한 사람은 뭐 이름은 들어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는 나까지만 딱 알고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독다독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광입니다. 신사임당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채널에서 어떤 채널이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본격적인 돈 얘기하는 채널. 돈미세 채널. 뭐지? 약간 만약에 저희 이진우 선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있다면 저희는 약간 거의 발에 차이는 경제 정도. 그거보다 더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25살 걔는 어떻게 돈 벌었대? 뭐 40살 그분은 어떻게 돈 벌었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다루는 채널이에요. 발에 차이는 게 아니라 돈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경제 프로죠. 네, 정말 경제 전문 프로에서도 최고입니다. 신사임당 등의 채널을 참고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저께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요? 영광이네요.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자 숫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것들 보면은 최근에 더 그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00만 돼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다독다독 덕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독다독. 킵고잉이라는 책을 어떻게 내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책은 제가 돈을 벌려고 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예전에 계약을 했어요. 이거를 그 한 4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계약을 했고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집필 기간이 길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좀... 아니 거기에 이제 원고는 좀 일찍 넘겼었는데 원래 함량 미달이었는지 원래 짬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넘었죠. 1년. 그 중간에 뭐 담당하던 분들이 퇴사하고 뭐 바뀌고 그러다가 책이 안 나올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이게 그 21세기 북스에서도 기대치 않게 채널이 신사임당이 중간에 사고가 터져서 망할 줄 알았는데 사고가 안 터지고 잘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이상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21세기 북스를 두 분이 먹여 살리잖아요. 김미경, 신사임당. 그렇군요. 1, 2등을 둘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유튜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상 언어로 훨씬 이렇게 대세고 사람들이 더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영상 언어를 더 잘 표현하시는 분인데 왜 네. 책을 냈을까 궁금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너무 솔직하게 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런 면에선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상 너무, 특징도 그렇고. 첫 책이시죠? 맞죠. 저 예.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그런 또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 나만의 책을 갖고 싶은. 예. 그렇게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은 나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네. 그냥 내려요? 내리면 되죠. 비공개 처리라거나 상장하면은 맞아. 쭉 퍼졌던 게 쑥 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책은 네. 나가면 저걸 제가 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책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좀 담당자를 많이 다투기도 했고 어. 이 책을 원래 진짜 기깔나게 써주셨었어요. 지금 이게 250페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걸 350페이지 가깝게 북21일에서 그 전문 작가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 작가분 두 분이 음. 해서 진짜 돈도 많이 들였겠죠. 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책이 나왔어요. 그 350페이지짜리 뭐 제목도 제안이 왔는데 뭐 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짜 막 무슨 진짜 통찰력이 가득 담긴 책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죠. 왜냐면 내가 이걸 읽는 순간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하게 썼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근데 내 책이 아니야. 어. 읽는데 와. 나 이거 책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과서대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초교 버전이에요. 거의 지금 네. 이 책이. 그래서 초교 버전으로 그냥 내줘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다퉜죠. 그때 아마 북21일에서도 그 21세기 북스에서도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목도 저 킵고잉도 저희 카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책 내용도 굉장히 지금 이 책에 보면 막 문장이 안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라 아마추어가 쓴 것 같은 게 확확 티가 나고 근데 그게 그 윤문된 거를 제가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좀 나에 대한 과대평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이 거품인데 이 책이 나가면 진짜 그 350페이지짜리 부의 연결이었나 부의 배팅이었나 뭐 그게 나갔으면 네. 나는 진짜 끝없는 거품의 세계로 떠난다 진짜. 네. 야,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얘기를 다 솔직함의 해주시네요. 끝판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런 진정성이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네, 저는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네. 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저희는 작가를 모셔놓고 대놓고 서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 명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네. 할 타이밍이 됐고 막 이러면서 편집할 거니까. 네. 저는 굉장한 전략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지만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이 성장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장들이 짧았지만 굵직굵직한 힘이 있었고요. 그것은 경험에서 오는 힘이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윤문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문장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잘 들리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궁금했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런 생각에서 채널들이 그렇게 변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키워오셨구나 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확률적인 사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해법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간 치열한 흔적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칭찬을. 네. 진짜 근데 네. 뭐 저 퇴사할까요?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저 이렇게 돈 조금씩이라도 벌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답을 좀 찾아주시지 않았나 해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드리머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처음 든 생각은 이건 정말 신사임당의 실패의 역사다. 실패의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좀 들었고요. 그걸 되게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게 참
놀라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소위 그 흙수저라고 말하는, 자기가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좀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자본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 볼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도 좀 뭔가 해본다면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주는 책,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내가 비록 지금은 와우 공대장 출신의 게임 페인이지만 나도 뭔가 한다면 내 미래는 좀 달라질 거야. 내가 뭔가 도전한다면 나도 신사임당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책,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퇴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책, 그런 책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되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이라서 이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과거에 조금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생각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힘든 시기들이 또 있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또 흥미롭게 읽은 책입니다. 네. 빠숑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만약에 책이 잘 안 팔리게 되면은 대기업 입구에 가서 이거 팔면 되게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LG 여의도 가서 LG 트윈타워 앞에 가서 팔고, 저기 서초동 그 잠실역, 강남역에 삼성 본관 있잖아요. 네. 정말 좋아들 할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경업 금지 아니에요? 경업 금지? 이 책을 후딱 읽었는데 그냥 신이 났어요. 그냥 무슨 무협 활극 보는 것 같은 재밌었고. 그다음에 솔직히 숨기고 싶은 얘기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왕따 사건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굉장히 저도 몰랐던 얘기까지 다 담겨 있어갖고 드라마 보는 것처럼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짜 제목대로 계속 뭔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 책도 되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유문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유문 완전 안 한 건 아니고. 예. 근데 그 버전의 거를 좀 많이 덜어냈다. 예. 저도 계속 달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제 스타일에 딱 맞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누구나 한번 읽어보고 한번 뭐든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저께 이제 이런 유튜브, 팟빵 뭐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나는데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줬어요, 그냥. 두 권이 있어가지고 하나 줬는데 아마 그 친구도 똑같아요. 게임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주식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는다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해서. 너 재미없지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그럼 뭐가 제일 재밌냐 했더니 자기는 소설 쓰는 게 재밌대요. 다 때려치고 소설부터 쓰라고 했거든요. 웹소설을. 그다음에 그 게임 시나리오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해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너무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렇게 다듬어져서 완성된 그런 영상만 보니까 이분이 막 쟁쟁한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고 또 항상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은 티셔츠 입고 까만 티 마크 주커버죠. 이티죠, 이티. 네네. 이 티도 팔았죠, 제가.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이 티도 맞아. 팔았었어요. 예. 설마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냥 소리 쓰고?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외모도 뭐 항상 이렇게 뭐 평균 이하고 나는 그냥 뭔가 평균보다 이하 혹은 평균 선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맞아요. 순위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진짜 노래를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진짜 잘하거나 요리를 정말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가면 갈수록 저의 평범함이 진짜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채널이 커질수록 이게 거품이다. 이게 그게 뭐 어떤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가진 게 없어요. 뭐 이런 면에서 그냥 제 채널에 구독이 느는 건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응원가 같은 게 아닌가. 그냥 그래서 느는 것 같다. 네.
저번 주에 저희 하완 작가님이 나오셨었는데 네네. 두 분 다 네. 본인이 아싸라고 생각하는 인싸 핵인싸. 너무 그게 좀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성공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본인을 어. 채찍질하면서 쉬지 않고 쉼 없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사업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고 그죠. 또 그러시죠? 신사업을 또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또 다른 거 뭐 사업이라 그러기야 좀 그렇지만 뭐 장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하는 건 이제 신사임당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제 그냥 본체라 그래야 되나 주엉규가 하는 거는 뭐 굳이 이거 채널로 알리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죠. 피곤하고 바쁘고 한데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피곤하고 바빠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배들이 직장 생활할 때 야, 나 때 예전에 뭐 이런 얘기 라떼는 말이야. 그쵸. 네. 나중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이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 바쁘고 지금 생각할 시간도 많고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보다 과거에 해온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앞으로 내가 할 것보다 지금까지 해온 게 더 많아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 얘기할 거리가 많으려면 지금이라도 지금 바쁠 때 많이 바빠놔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예. 아마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 보는 분들이 이분은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아, 그렇죠. 어떻게 사세요 하루를? 저 그냥 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정리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도대체 몇 개예요? 지금 그걸 가지수로 세나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네, 한 가지고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돈 버는 일을 하는 거죠. 야, 돈 버는 일을. 네, 돈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지금 돈 안 되는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되죠. 맞잖아요. 역시. 다독다독에서 쫙 또 팬들을 또. 저는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투입 대비 성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도 어떤 제가 한번 제 배틀을 휘둘러 보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네. 그렇죠? 이게 바이럴이 세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느 날 막 공유되고 근데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안 그렇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운이니까. 네. 근데 이게 뭔가 되게 확률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평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크게 뭐 1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지고 다 사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굉장히 잘게 쪼개서 작은 실패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뭐 100번을 던지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어떤 일에 크게 실패한 적도 없지만 도전을 안 해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안 되면 뭐가 안 됐지? 이것 때문인가 보다. 나 때문인가 보다. 사회 때문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걸 더 내가 높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원래 이게 진짜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사냥꾼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보면은 치명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는 거는 확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면 제가 데미지를 많이 입힌 순위에서 제가 우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운이죠. 많이 레이드라 그러거든요. 그 보스 몹을 잡는 걸. 그 레이드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런 스샷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엄청 진지하게 듣고 있어. 네. 뭘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제가 했던 직업이 그때 게임에서 했던 직업이 사냥꾼이었다 보니까 네. 크리티컬 데미지에 많이 의존을 하는 직업이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왜냐면 그 질문, 제가 갑자기 목이 막히네. 그 질문 하니까, 네. 내가 이 생각의 근원이 뭐였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우였구나. 와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심 탈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심 탈렙을 또 얘기하신 분도 딴 분이 또 계시죠. 네. 나심 탈렙은 그거를, 이렇게, 이 생각이 맞네라고 확인을 해준 분이고, 그거에,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영화 인셉션 보면은 이제 팽이를 돌린 거는 사냥꾼이었죠. 근데 막 게임 얘기도 되게 멋있다. 이게 전문 용어 같이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마 자식분들 갑자기 야, 공부하지 말고 게임해 이러실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일단 신사임당처럼 되고 싶으면 공대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대장이 뭐예요? 그 24명의 뭐 팀원을 이끄는 뭐 맞아요. 그런 거라고요? 리더죠, 리더. 쉽게 말하면 게임 속에서 보스 몬스터를 흑역사입니다. 공략하기 별로 위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관통하는 것 중에 진짜 확률이나 운도 네,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얻으셨다. 네. 되게 자잘자잘한 평타를 날리다가 네. 운 좋게 치명타가 한번 네. 터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한다. 그쵸. 뭐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명타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점점 이제 평타도 점점 세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용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네. 그 용돈을 또 남겨서 또 저축을 해서 그 남은 돈을 또 계속 평타를 그렇게 치는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그쵸. 계속해서 던지고 그쵸. 계신다는 말씀에 좀 놀랐어요. 지금은 용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시점이랑 제 지금 삶이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제가 카드를 쓰고 있고 음. 지난달에 그래도 한 120만 원 정도는 쓰고 네. 그 책에는 80만 원이라 돼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제가 50%가 상승했네요. 네. 네, 왜냐면 이때 이 책을 제가 1년 반 정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기간이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의 이야기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이 중구난방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억 이상의 월수익, 순수익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막 건물도 사셨고 유튜브 수익이 월 5천이다. 여기 이 책에는 그렇게 네, 나와 네, 네. 있었고 그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밝혀도 되나?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내 월수입이나 내가 그죠. 건물 매입을 얼마에 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네.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그쵸. 되게 밝히시고 그런 와중에 120만 원 그냥 밖에 안 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신 것도 궁금하고 돈을 그렇게 아직도 적게 쓰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수입이 저한테 아직 완전히 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남의 돈 같아요. 그러니까 밝힌 거고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그런가? 하여튼 오늘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 얼마나 남고 이거 알리는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성과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 거고 그리고 그냥 그 과정에서 180만 원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하려면 진짜 가감 없이 쓰는 게 낫겠다. 그냥 괜히 그거를 뭐 막 추상적으로 쓰면 보는 사람들이 의혹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제가 댓글을 많이 받아요. 너 얼마 버는데 이런 소리 하냐. 너 뭐 수익을 공개하고 말을 해라. 뭐 이런 거 엄청 달리거든요. 통장 깔아. 네네, 그쵸. 근데 뭐 까기는 그래도 뭐 나중에 어떻게든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딱 점을 찍어 놓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랬었어 하고 뭐 아무 의혹이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사실 지금 삶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저는 이 정도 성공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막 숨기고 아니면 나를 더 부풀리고 이래서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로 저를 더 억지로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게 그냥 깐 거예요. 이게 안 까면 언젠가 까져서 뭐 되게 절약하고 뭐 어쩌고 뭐 자기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제 뭐 건물도 샀고 어쨌대 라는 게 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저한테 충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까놓으면 어차피 깠는데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건물 샀대 36억이래. 그냥 그런 얘기를 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이 올랐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덕지를 안 만들려고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닌데 주식 전도사처럼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그래도 해보는 게 어떨까,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발을 네. 들여보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정말 같이 맨날 공부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패션 계통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쁜 가구가 보이면 그걸 사야 했고 뭐 예쁜 옷이 나오면 그걸 사야 했는데 이거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저도 샤넬백보다는 샤테크도 있지만 주식을 사서 이렇게 뿌는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난 언제 뭐 내가 긁으면 살 수 있어. 36개월이라도. 저거는 내가 필요하면 살 수 있는데 네. 그냥 나는 투자해서 이렇게 불어나는 게 더 재밌고 좋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투자에 눈이 뜨면. 그래서 지금 네이버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의혹을 만든다는 거죠. 네이버 대주주설 막 이런 거. 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쓸 때 되게 좋게 뭔가 내가 주주다 이런 그러니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계속 하시니까 오히려 네. 절약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지만 저는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게 나는 새는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닭은 추락사를 할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봉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예를 들어서 10%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지금은 1억이 넘게 벌지만 다시 1,0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까지 소득 수준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 소비 수준을 그만큼 낮출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 전략을 반대로 가는 거죠. 야, 우리 한 달에 300만 원으로 고정하자. 그럼 나중에 1,000만 원으로 떨어져도 70% 저축할 수 있고 500으로 떨어져도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축이든 투자든 뭔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려 하는데 항상 그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 거대 저택에서 그 작은 아파트로 가니까 네. 불쌍해 보이지만 네. 원래 거기 살다가 그 망해도 거기 살고 흥해도 거기 살면 인생의 변화가 없잖아요. 저는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뭐 불행하지 않거든요. 전혀 안 불행합니다. 이거를 소비 수준을 올린다 그래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아내분하고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맞아요. 네. 참 같은 생각이니까 안 싸우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곤란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맞아요. 이 말씀을 되게 이렇게 깊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돈 때문에 곤란한 때가 오면 그때 쓰려고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을 더 쓴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첫 인트로에 이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욕을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 값이 그냥 욕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제 컨텐츠를 올리면 네네. 악플이 달리는 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관점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제 채널에서 되게 떴던 영상 중에 1,0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누가 식사하시는데 옆에 와가지고 1,000만 원 혹시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90% 이상 확률로 범죄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이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뭐 사기꾼이거나 그냥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워딩이랑 범죄자가 쓰는 워딩이랑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악플을 달 수밖에 뭐 악플도 아니죠. 그런 부정적 의견을 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스트레스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알게 됐죠. 아,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어. 그럼 너 그거 벌어봤냐? 네 벌어보고 돈은 벌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나서 나 이만큼 벌었다 하면 그땐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쵸? 야, 이거 끝물 아니야? 끝물이야 이거 이제. 네. 그런 얘기 듣죠. 그쵸? 이제 이거 끝물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 근데 벌고 있는 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너니까 됐지.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너의 그런 거를 다 까봐.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지금 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벌기 시작했던 이야기. 나의 초기 조건. 이런 거를 전부 다 넣어놨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리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그래서 얼마 버는데 통장 까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넣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멘탈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런 어렵죠. 비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네.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근데 이 문장 속에서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고 그걸 다 이겨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듣겠죠. 지금은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그쵸. 예, 어느 순간부터 에이씨 뭐 망하면 말지 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목표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달성이 되고 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멘탈이 탄탄해지고.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이 목표를 잃었고 목표를 잃었다. 나는 뭐 그 목표를 이룬 시점부터 직원도 뽑았거든요. 그 전엔 직원 안 뽑았죠. 혼자 진짜 더 막 갈아놓고 그때 막 4-5시간 자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 딱 달성되고 나서부터는 좀 워라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직원도 뽑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그런 부를 누리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제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자식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냥 그걸 없애고 싶었어요. 그냥 그 말을 일부러 넣은 건 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지 보통 사람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나는 내 새끼 잘 되는 게 좋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내가 힘든 사람 있으면 내 핏줄 누구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지. 그거를 내가 생판 모르는 인류애적인 제가 테레사 수녀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에겐. 제가 누구한테 어디 기아에 굶주리는 아이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애가 지금 당장 무릎 까져서 우는 것만큼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인격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기대하는 목표 윤리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윤리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쓰고 싶었어요. 나는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 난 우리 애가 될 수 있으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예요. 저는 제 채널이 목표하는 거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 숨기라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뭐냐면 돈을 잘 안 주는 사장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거요. 그거에 대해 그런 걸 하는데 너가 감히 돈 얘기를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주입이 되는 거예요. 난 돈 얘기 하고 싶어. 그래서 나 월급 얼마 줄 건데 나 이 정도 받고는 일 못 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면 이거 너무 부당하다. 부당거래다. 이거는 내가 이만큼 받고 이만큼 아웃풋을 내주는 게 당연히 이게 공정거래가 되려면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왜 부당거래로 가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 욕심. 나는 우리 애한테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누군가가 그런 걸 주입을 하죠. 네. 천박하게 돈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또 막. 되게 공감되고 네. 또 막 요즘에 연예인들 기부 적게 하면은 왜 뭐 수재민들을 위한 기부 적게 하면은 뭐야 많이 벌면서 쟤는 쟤보다 덜 냈어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 좀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상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도나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그냥 공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본인과 의지와 무관하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커지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들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기대감의 거품을 빼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거나 네. 좀 천박하다거나 뭔가 네. 너 너무 뭐 이렇게 무료게 뭐 가득 찬 사람이구나 막 이런 네.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기회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계약서 꼼꼼히 안 읽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데 이거 금전적으로 얼마가 손해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인하게 되고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뭐 지금은 또 뭐 뒷광고가 이슈지만 그 앞에는 또 뭐 불공정 계약 이런 거 이슈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왜 발생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 수 없게 뭐 이상한 단어들로 뭐 꿈 열정 뭐 아니면 뭐 관계 우정 이런 걸로 그런 걸 다 가려놓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 지들은 돈 벌라고 진짜 돈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돈을 진짜 숨기고 벌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단어들로 다 가려놔요. 계약서나 뭐 어떤 거래나 그렇잖아요. 제품이라면 제품 기능이 좋은 거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제품에 하는 거를 가지고 뭐 이 제품의 순이익의 0.1%를 누구에게 기부합니다.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죠. 내가 그럴 거면 그냥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왜 이걸 사? 그런 거예요. 진짜가 뭐냐 그런 거죠. 그게 진짜 내가 내 욕구의 본질 그거에 가까워지려면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사실 뭐 그런 거랑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만 년 전에 인류랑 지금 현생 인류랑 DNA 상으로는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부분이 본능적인 부분들 기본적 욕구가 다 채워지니까 우리가 화성에 간다 그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류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이 밑에 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저거를 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 밑에 게 채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내일 굶는 아이였으면 그걸 하지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범죄시하거나 어떤 그렇게 터부시할 필요도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되게 네. 공감돼요. 멋지다. 뭐 근거는 없지만 네. 그런 욕을 하는 분들 보면 네. 본인이 사실 제일 굶주려 있어. 돈 많이 버는데 너는 왜 기부도 안 해?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네. 분들도 가만 보면 본인이 벌면 기부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기부도 하면 좋죠. 네. 그거는 그걸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네. 요구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거부하고 싶고 사실은 부담되고. 네. 그런 그게 것도 있는 그 것 부분에 네.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에 대해서.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다.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저한테 뭐 돈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꺼지라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뭐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돈 빌려주냐고. 그럼 저는 그런 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예.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맺고 끊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네. 처음에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네네. 그 뒤로 나도 저 창업 다마고치님처럼 네네. 만들어주세요. 많죠. 돈을 제가 싸들고 갈게요. 네네, 많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2부에서 좋습니다. 역시 방송을 해보셔서 좀 아셔. 네. 2부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뭔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실 때 어떤 점들을 느꼈고 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도 이렇게 저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진짜 저 유튜브 운영을 네. 여쭤보고 네, 싶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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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going.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네, 신사임당 주원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능합니다. 저는 1,000만 원의 수익 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네. 누구나라는 건 어,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런 1,000만 원의 금액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귀, 기사 자귀 같은 그런 그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대 연봉자. 네. 네. 왜냐하면 TV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화를 많이 만들어놨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에 1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메달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판타지를 줘요. 회사에서는. 맞아요. 네. 왜냐면 고가 S, A를 넘어선 S 등급을 받으면 연봉이라는 걸 올려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S를 몇 번 맞아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몇 년 연속으로 이런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지 억대 연봉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은 초라한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돈 벌려고 목표를 삶의 방점을 돈에다 딱 두고 살아보니까 알게 됐죠. 아, 1,000만 원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제가 말하는 누구나는 아무나라는 뜻은 아니죠. 네, 누구나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벌기 위한 어떤 자격도 누가 시켜주는 것도 어떤 조건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남자여서 좋은 것도 없고 여자여서 안 좋은 것도 없고 돈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돈은 나이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에 딱 있는 신사임당님이 너는 40살이니? 그래 내가 더 많이 갈게. 너는 20살이니? 내가 더 조금 갈게.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너는 착하니 나쁘니도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게 어떤 사람의 악함과 선함을 구분짓는 팩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누구나라는 건 그거에 대한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 태생적 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이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심사임당 지폐를 많이 갖고 다니세요 혹시? 저요? 네. 아, 저는 현금을 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5만 원짜리로만. 아, 5만 원짜리로만은 아니고요. 네. 많아. 네. 많아. 근데 듣고. 네, 10,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죠. 이제 지금 감동적인 멘트 하셨잖아요. 네.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뭐 한데. 나이를 가리지 예, 않는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한 분이 제 지인 중에 월천대사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분도 월 1,000 버는 게 목표로 시작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도 비슷한 음.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 중에 네네. 하나시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처음 말씀을 들으면 음. 누구나 가능하다. 음. 그 누구가 그래서 내가 되고 싶다고요. 듣는 네. 분들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킥고잉에 담겨져 있죠. 그 수많은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여기에 써 있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일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방법으로 진짜 수만 가지 돈을 벌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내가 아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벌어.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린 이유를 갈수록 알고 있고 알게 됐고 지금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많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할수록 많이 훈련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을 꿈꾼다면 그거에 맞는 로드맵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자신의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이나 아니면 거주 요건이나 아니면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고, 네. 그 각자에 맞는 전략이 있겠죠. 근데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이 30대라면 조금 더 쉽겠죠. 왜냐면 제가 30대고 30대 남자니까 30대 남자가 겪은 방식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조건이 비슷하다면 맞겠죠. 누군가 60대 여성분이 저와 같은 컨셉으로 채널을 한다면 그분은 또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겠죠. 네. 약간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나 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건 한다면 법칙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대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딱 교수님이 너희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공급자나 생산자가 네네. 되라. 돼야 한다. 네. 그거 이제 아직도 막막하긴 하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네.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냥 그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잡한 일을 지속해서 하는 행위를 공급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라는 것도 그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알게 된 경험을 또 공급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공급할 거는 많아요. 수요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수요를 생각하지를 않죠. 이 수요가 어디에 존재할까? 근데 저는 수요는 그림자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라는 건 결국엔 그 아파트 공급 수요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그 수요의 흔적을 남긴다. 예를 어디? 들면 이런 거죠. 검색량,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건 검색량에도 나타나는 거고, 이런 바이럴의 사이즈들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 수요가 많은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그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이 우울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뭐 이런 니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비가 네. 계속 오면. 비가 계속 오면 제습제 수요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네, 거는 그냥 다 그쵸. 알 수 있잖아요. 네, 수혜 복구 네.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방면으로 네. 주식 전문가가 됐어. 네. 명품을 그렇게 산대요. 여행비 보복, 대신 보복으로. 네. 보복 소비로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산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흔적들을 좀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기 살이 좀 많이 찌신 것 맞아요. 같은데. 제 수요는 음식에 저의 모든 저 수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연못을 봤는데 이게 두 개가 되셨더라고요. 네. 과거와 좀 다르죠. 예. 되게 샤프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잊었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거 수요는 흔적을 네네네. 남기고 그 수요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돈을 벌려면 작은 돈을 벌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빠숑님 계시니까 아파트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누군가가 처음에 아파트를 이상한 데 샀어요. 못난이를.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손절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또 할까요? 그러니까 첫 어렵죠. 투자에서 그렇게 된 네, 사람이. 어렵죠, 하기가. 네. 다시 하기.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부동산 투자하면 다 이렇게 돼. 망해. 이런 거 왜 해? 근데 그 똑같은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원래 부동산으로 한 5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잘못 듣고 들어갔다가 한 2천 정도 손절을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생겼을 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분이 투자를 안 할까요? 가죠, 킵고잉 하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봤어. 그리고 이번에 손절 쳤어. 그럼 다음번 주식이 있을 때 안 살까요? 사죠. 그거는 과거에 내가 벌어본 경험이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실패에는 자빠질 수가 없게 돼요. 그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 정도에 따라서 내 투입량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그 확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엄청나게 노동력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동력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뚝심 같은 거.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완전한 이 생각 속에서 실험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확신 수준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면 1998년에 삼성전자의 가격은 이미 확신 수준이 100%잖아요. 근데 그때로 우리가 확신 수준이 100%인 상태로 어디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얼마의 돈을 넣을까요? 올인. 그렇죠. 확신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갈수록 올인뿐만이 아니라 애플에 올인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인뿐만이 아니라 그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네. 진짜 내가 그 시절에 낼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확신 수준에 따른 리소스 투입량이거든요. 아니면 돈이 없다면 뭐 그때 무일푼으로 갔어. 그럼 딱 가자마자 뭐 돈 될 거 무조건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알바든 뭐든 해가지고 해서 계속 그것만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확신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리소스 투입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놈이 더 번다는 게 그런 확신 수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내가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진짜 내가 작은 사이즈의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그 다음번 확신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리소스 투입량을 확신이 낮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정이나 뭐 이런 걸로 리소스 투입량을 일부러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산다. 그럼 확신 수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입량은 엄청 늘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내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고 불안하고 막 그러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확신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은 확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부 다 손절을 치거나 해서 결국 그 확신 수준의 투입량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주식에 대해서 확신 수준이 매우 높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재산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넣고 아직 확신 수준만큼 못 갔잖아요. 그럼 자기 확신 수준까지 찰 때까지 돈이 생기는 대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낼 뻔했던 책의 이름이 부의 베팅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신사임당님의 확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대한 확신 수준은 100%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채널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커머스에 대한 확신 수준도 100%입니다. 커머스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무너지면 좀 양을 줄이면 되고 예. 그쵸? 안 되면 뭐 이거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예, 뭐 이거 너 무조건 몰빵해라, 너 무조건 뭐 이만큼 해라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회사에선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 리소스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리소스를 무한정 두고 목표에 맞춰서 리소스 투입하는 거에 사람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근데 뭔가를 파는 게 이제 꼭 물건이 아니어도 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그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자신이 없는 게 한때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와 스마트 스토어인가 보다 이러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는 다 그런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는 안 통한대 막 이런 네.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네네네. 저는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옆에 많다 보니까 그 배송, 사입, 뭐 또 그다음에 촬영, 클레임 CS 처리. 막 이걸 다 하는 모습에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간혹 네. 촬영만 도와줘도 네. 그 친구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너무 다방면에서 이렇게 시간이 하나도 없이 계속 굴러가야 되고 돈도 버는 족족 계속 투입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안 네. 힘들면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 뭐 어떤 뭐 그런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쇼핑몰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허들 같은 게 내가 넘어서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되거든요. 근데 멋있다. 그게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진입할 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보인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넘어가면 내가 평범하고 내 뒤에 올 사람도 어차피 그냥 인간이에요. 네. 내가 어렵게 느낀 건 뒤에 올 사람도 어렵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턱이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자전거 타고 전속력으로 가도 돈 많은 놈이 와가지고 붕 밟으면 저 그냥 다 따라잡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턱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려움을 발견하면 빙고를 외쳐라. 이걸 극복하면 너의 방어벽이 될지니.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뭔가 이런 스토어도 점점 커지면서 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S 팀도 만들 수 그렇게 있고 할 수 있죠. 네. 배송 팀도 만들 네,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남는 게 좀 없겠다. 그렇게 그러면- 되고 나서 고민을. 네. 그러면 남길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남길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고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많은 쇼핑몰과 그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예, 누군가 했다는 거는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했고 네네. 그래서 퇴사를 했고 그렇죠. 쭉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새로 준비하는 커머스도 네. 그런 거죠. 쇼핑몰 음, 네, 또 준비하고 있고 다른 상품으로. 네, 오픈하고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확실한 건 네. 내 뭐를 오픈하면 안 좋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네. 내가 뭘 운영하고 있는지 아예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미 공개된 거라. 그거 오픈해놓으시면. 예, 그거를 공개하고 저는 뭘 기대했냐면 좀 사람들이 사줄 줄 알았어요. 안 사줘요? 없어요. 구매 전환율이 1%가 안 됩니다. 네네네. 신사임당에 대한 그냥 고마운 어떻게 마음을- 하는지 보고 네. 올려고 네네. 그냥 그 용도로 그 약간 교보제 같이 되더라고요. 공개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다른 메인 비즈니스를 새로 또 만들고 있고 그거는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100만 유튜브인데 100만 권이 팔릴 것 같잖아요. 10분의 1도 안 팔릴 거예요. 전환율이. 네,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채널은 돈을 벌려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돈을 쓰려는 분들이 모여 있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네. 야, 정확한 근데 저는 분석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괜히 공개를 했구나.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책 속에는 나는 정말 게으르고 멘탈도 약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너스레를 떨는 성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사입하러 가서도 이거 10개 샀는데 좀 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못하죠. 그런 성격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런 나도 네. 인터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네. 이렇게 지내면서 특히나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네.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멘탈도 강해지고 생각도 넓어지셨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어떤 걸 느끼시는지 네.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됐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파쇼님이 지금 물을 드시려고 그러는데 물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목이 배고파서 마르니까. 배고파서. 배고파서. 이거 봐요. 수많은 이유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 물이 옆에 있었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될 수 그쵸.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네. 점. 네. 이 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 세균이 없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뚜껑을 열 수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걸 열 수 없다면 못 먹겠죠. 그런 누가 식으로 줘서 먹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한 가지 선택에는 뭔가 한 가지 행동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선택의 양보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딘가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근데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를 전부 다 얘기하려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변명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이 안 나서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틀린 거냐? 전부 다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가지의 여러 면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 나왔던 분이 다른 채널에서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왜 그러냐 막 이런 댓글도 남겨져요. 아니면 저 스스로도 왜 유튜브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선 돈 벌고 싶어서 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뭐 그 PD 커리어 때문에 한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이에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다방면적인 측면. 근데 그거를 배울수록 네. 좀 생각이 넓어지고 뭔가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해지고 댓글에 대해서도 멘탈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댓글이 이 공간이 댓글이라는 곳에서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드러났지. 네, 이 사람의 생각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당신들의 말도 괜찮다. 네. 그런 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주원규님이 나오기로 하셔서 네. 검은 옷을 골라 입기도 하고 네네네. 예의 그러니까- 바르다. 예의 바른 거 그냥 이제 뭔가 컨셉이랄까 이제 그 최근 영상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네네. 또 이 책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도 더 생각도 해보고 이런 나름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네. 수많은 게스트 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어떻게 이제 계획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고 좀 진실되게 얘기를 끌어내시는 네,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임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 바이럴이 발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공감과 정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정보를 많이 얘기하는데 공감도가 떨어져. 그럼 제가 그 역할을 맡아요. 어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하기가 돈이 없던 시절엔 그런 거 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거 진짜 어렵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만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 둘이 출연한 사람 둘이 협업을 해서 컨텐츠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이 나온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네. 네. 협업이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나도 의견을 한마디 해야 되는 타입의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 어렵죠. 이 사람이 그걸 하면 나는 공감을 채워주고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그 공감 능력이 우수하고 뛰어나.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 채워줄 만한 정보를 찾아서 최근에는 뭐 이런 이슈가 나왔던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요.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편이 완성이 되게 공감과 정보 양쪽 다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책 홍보하려고 나오는 작가님 책을 안 읽고 그냥 만날 때도 있지 않으세요? 전혀 안 읽죠. 저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같은 작가분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네. 책을 안 읽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공감되네. 이렇게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책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 책을 읽어야겠죠. 근데 저는 출판사에 섭외를 요청을 하거든요. 출판사에 그 마케팅하는 분들한테 제 채널에 맞는 핏에 맞는 분들을 섭외해 주세요. 네. 제가 섭외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컨텐츠 협업을 하시죠. 그럼 이제 출판사에서도 좋아라 하세요. 좋아죠. 그럼 서로 해서 저자 리스트를 보내주고 이런 분 어떠신가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사실 읽기 귀찮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방면인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책을 읽으면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 이 책에 있는 얘기 책 보면 아는데 못하러 그쵸. 책 이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또 다른 채널이랑 다른 얘기를 할 거고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책 안 봅니다. 죄송해요. 아니 저도 안 볼게요 이제. 그 역할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싸워. 근데 책은 안 보는데 이분이 다른 채널에 출연했던 것들은 보죠.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그럼 나는 이런 얘기 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이분이 정보와 공감 중에 이쪽 무게중심이 더 높은 분이구나. 아, 나는 이쪽을 좀 많이 신경 써야겠다. 네. 그런 건 하죠. 꼭 돈 얘기가 아니어도 또 요즘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을 앞으로 더 만나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냥 조회수 잘 나오는 분? 그래서 저희가 신사임당님 모셨잖아요. 아, 네. 기대가 감사합니다. 큽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 저는 조회수 잘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못인 거고. 네. 네. 공감을 더해. 썸네일을 일단 잘 한번 뽑아봐야죠. 네. 일부 마지막에 질문 네. 드린 것 중에 네. 이런 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아, 맞아요. 내 돈을 다 싸들고 와서 네. 저를 제발 창업 다마고치 2로 만들어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안 하죠. 꺼지라고 해요, 저는. 아니, 그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제가 창업 다마고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네,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답을 안 해요. 그런 이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안 만나요. 답 자체를 안 하고. 네. 굳이, 그게 있잖아요. 정답을 나한테서 안 찾고 남한테서 찾으려 그러면 사기당해요. 내 코를 내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주길 바라면은 그쵸? 네. 아, 더럽네 갑자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감정에 타겟팅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인 컨텐츠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꿈꾸거나 네. 하고 그쵸. 있는데 네네네. 저는 감정에 타겟팅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감정에 타겟팅하는 거.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팩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예요. 방고흐의 해바라기에서 RGB 값을 추출한다 그래서 그게 해바라기가 될까요? 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런 화학작용이 설명할 수 있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은 컴퓨터와 책상,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팩트죠. 그렇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간을 조합한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화학작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 저는 거기에 그것의 90%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이것에 대한 그런 거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면서 그런 게 생겨나는 거고, 비단 예술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짜증과 웃음과 환희와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떤 결과물도 감정이 없는 결과물은 없다. 제가 그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초보자가 어떤 시장에 접근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쇼핑몰이나 이쪽 분야에서 초보자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거 이상의 무언가는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이상.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비밀 커머스도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어떤 요소 그런 게 있죠. 비단 컨텐츠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도 감정을 네. 타겟팅하는. 저는 데이터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를 했죠. 그 순간 그건 기본이 됐어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쇼핑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싸움이 됐느냐? 감정 싸움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미지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구성하고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들게 만들 거냐,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몸값이 올라가, 대싸들,
몸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모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나라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 될 거죠. 그 다음엔 다시 문돌이들의 세상이 옵니다. 사회학과 진학하셔도 됩니다. 철학과. 네. 결국엔 다시 사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럼 그 데이터와 그 타겟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어. 똑같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한테 최적화된 사람들. 그럼 그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건 뭘까?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 데이터로 담아낼 수 없는 데이터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는 거의 그 중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사임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나 막막한데 네. 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채널인가요? 그런 분의 막막함에 타겟팅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죠. 네. 사람이 나올 때마다 달라요. 음. 그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적인 거나 정보나 그러니까 공감이나 정보 두 개 중에 이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뽑는 게 제 채널의 목표죠. 오늘 우리 다 뽑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신사임당에 나왔던 분들 중에 네. 정말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네. 멋진 방송을 만드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빠시오님 빼고요. 제가 나도 나갔었구나. 네. 제 생각에는 김학렬 그분이 이건 편집해.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이연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연이라는 님인데 너무 기대 이상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대 유튜버고 저랑 제 채널의 구독자였고 저도 이연님 구독자였거든요. 저도 구독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림 유튜버 저도 미대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이렇게 네.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찍자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은 망했다. 왜냐면 돈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 채널은 보통 주로 돈 얘기를 다루니까. 네. 근데 그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되겠다. 이야기 자체가 나도 재밌다.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많이 느꼈죠. 이게 뭔가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뭔가가. 돈 얘기 말고도.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도 좀 감동했어요. 그 영상 보고. 그래요? 저 너무 좋았고. 네네. 소금. 네, 맞아요. 저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김수님의 물 같은 그 소설은 제가 살면서 절대로 보지 않을 그런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소설이 가지는 가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소설 속에서 엄마는 불이고 자식은 소금이고 이런 식으로 땅불 바람불 이런 식으로 네네. 가족 구성이 되는데 이게 오행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고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소설로 그려낸 소설인가 봐요. 저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소금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자기도 소금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물에 섞여 있지만 물이 드러나면 다시 소금으로 증발되면 소금이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20대 분이시고. 네, 너무 똑똑하세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최근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희는 좀 돈 얘기 말고도 이게 책은 무궁무진해서 네, 굉장히 네. 다양한 얘기를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또. 그렇죠. 네, 오늘 주원규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만날 기대가 더 커지는 느낌을 네. 받아요. 또 계속 또 게스트 분들을 모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젠가는 이 채널도 없어지겠지만 왜냐면 무한도전도 그쵸. 결국엔 맞아요. 끝났고 런닝맨도 끝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청 사람들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끝났잖아요. 네.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호기심 천국도 끝났고
그런 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없죠. 네. 제 이야기도 언젠가 끝날 거고.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도. 그죠? 우리는 끝을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는 일주일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잖아.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그걸 없죠. 생각하면 네. 끝이 있구나.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네. 저 꿈 같은 거 꿈 없이 삽니다. 네네. 꿈 없이 살다 보면 무언가가 돼 있겠죠. 네. 저는 꿈이 있다. 애가 커서도 지금처럼 저를 좋아하는 거. 예. 주복. 예. 음. 그게 제 꿈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야 될 텐데. 네. 네. 얘가 아빠가 막 부자인 이상 뭐 계속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네. 뭐 사람 때리고 뭐 이러면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지 그-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게 네. 제가 막 진짜 인성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주고 이러는데 와, 좋은 아빠다. 그게 꿈이에요 지금은. 네. 네. 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 제일 나 이 얘기는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맞아요. 네,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역시 상상도 못. 네. 채널 명에 신사임당 검색하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썸네일 있는 채널이 있어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인데요.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많은 감정과 정보, 공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님의 책 이름은 킵고잉입니다. 네.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5분께 신사임당 주원규님이 직접 사인한 사인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댓글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다독다독입니다. 네. 홍보 전쟁이다. 네. 네. 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네. 주영규 작가님과 돈 얘기, 또 인생 얘기, 살아가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다음 책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없는데 네네. 한다면 이현님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림이랑 네. 같이. 그림이랑 같이. 네. 그림과 글. 네. 네. 멋있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완성도 있는 글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이현님이 할까요? 이현님 하죠. 그럼. 이현님한테 이미 딱 그날 부탁했죠. 아. 바로 콜.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책이 또 나오면 또 네.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50살 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김로사라고 훌륭한 웹툰 작가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만 끝내. 계속 킵고잉 하지 말고 네네. 방송 여기까지. 네, 네. 모두 킥고잉 하십시오. 네. 주영규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네.